이재명 정부 출범 2주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5년의 항해를 시작했지만 새 정부를 이끌 핵심 내각의 윤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 뉴스픽에서는 석대성 기자와 이재명 정부의 인선 지연 배경과 정치적 합의,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이재명 정부 인사 왜 늦어지는 건가요? 예, 형식적으로는 국민 추천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국민 참여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이 추천 절차는 얼마 전 끝났고 현재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표면적인 일이고 내부 전략은 조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취임 이후로 장관 인선을 미루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총리 중심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둘째로 인사 실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의 과부하도 꼽히고 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용채 인사비서관, 정치형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구성한 소수 체제가 추천, 검증, 보완까지 총괄하다 보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공백과 반복되는 낙마도 인사 시스템 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차명대출 의혹으로 5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사태를 막으려 후보군을 엄격히 살피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초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A씨는 여권 내부의 대형 로펌 비토기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혔던 B씨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실 안에서의 파벌,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 문제도 인선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고위 여권 관계조차 이 일부 인선 흐름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른바 밀실 인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일에서 25일 양일 진행하기로 국회가 합의를 했죠. 여러 가지 쟁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쟁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이 공직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는 이 7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SNS를 통해서 표적 사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번에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른바 쪼개기 차용증 논란으로 지금 또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11명에게서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는 이 구조는 정치자금법에 허점을 악용한 불법 자금 방식, 불법 후원 방식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의 고액 헌금 논란, 그리고 자녀 특혜, 입시 특혜 의혹, 그리고 가족 재산의 출처와 이전 경위 등도 주요 청문회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 김 후보자가 이 가족 고통을 언급하면서 실핏줄이 터졌다 이렇게 호소도 하고 있지만, 이 국민적 공감과는 별개로 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안에서도 이제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은 전체 내각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낙마를 할 정도의 리스크가 되는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사 포문을 연 3개 특검의 특검보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의 2인자로 불리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 김영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을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4명을 특검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 검사 출신 박억수 변호사를 변현목 특검보로 결정을 했고,
8명의 이제 그 특검보 추천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도 대통령실의 특검보 명단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군 법무관 출신을 우선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이자 이 수도방위 사령부 검찰관 그리고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등을 지낸 유관석 변호사와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에게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규모 인력 수용 문제로 난항을 겪던 이 특검의 사무실 확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요? 예, 그 내란 특검은 수사 보완을 이유로 서울 고검에 청사 사용을 요청을 한 상태고 이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가 입주한 서울고검 9층과 12층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빌딩을 유력 후보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 선정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 강남권에도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특검은 그 법원, 검찰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 일대, 서초동 일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각 특검은 수사팀 구성 채비를 마친 후에 이 특검별 주요 쟁점을 정리해서 이르면 7월부터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수사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170일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이 140일입니다.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는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란 김건희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후 각 2번에 걸쳐서 각 30일씩 특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은 6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특검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30일씩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상황을 고려할 때 김건희 내란 특검은 만료 기간이 11월 중순 그리고 해병대 특검은 10월 초순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인선 지연 문제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 그리고 3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까지 모두 향후 정국에 작용할 큰 변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정의롭고 독립적인 수사, 이 두 가지 모두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